지난해 12월입니다. 12월에 그 임씨 부부는 이제 신혼여행을 태국 코사무이로 갑니다. 그 코사무이 근처에 있는 그 작은 섬에 휴양을 하러 가는데 크루즈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크루즈선 안에는 그 한국인 한 9명 정도, 그다음에 현지인들 이렇게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임씨 눈에 무언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바로 충전 중인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임씨는 이제 이 휴대폰이 우리 같은 일행 중에 한 명이 주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휴대폰을 챙기죠. 챙겨서 이게 누구 거냐, 일행들한테 이제 누구 주인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임시적으로 그 현지에 있는 그 다이빙 강사한테 그 휴대폰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휴양을 이렇게 즐기고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임씨 앞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남자는 바로 태국인 A씨인데요. 요 A씨가 나타나서 요 핸드폰 주인이 나다, 너가 훔쳐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임씨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A씨는 그 이제 임씨를 데리고 막무가내로 경찰서를 끌고 갑니다. 경찰서를 끌고 가서 이 친구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그 CCTV가 찍힌 정황이 있다라고 CCTV를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다구칩니다. 임씨 아내, 그다음에 임씨 일행도 같이 아니다라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무려 16시간을 감금이 된 상태로 있고요. 요 사건이 그 다음날 그 법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보석금을 주고 그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이제 임시 신분증 같은 거를 받고는 나와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출국을 못 나가게 그 법원에서 그 여권과 그 출국 금지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여권을 뺐고요. 여권을 뺐고요. 그래서 이제 임씨는 귀국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만 먼저 귀국을 하게 되고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금방 출국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건이 무려 한 달 동안 끝나지 않고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거죠, 태국 내. 그 임 씨는 계속 이제 현지에서 우리 외교부랑 대사관의 측에다가 계속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당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 현지 그 당국 경찰의 그 어떤 판단을 좀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답변만 돌아왔고요. 결국 요 사건은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그 한국에 있는 임 씨의 그 어머니가 억울함 때문에 지역 언론사에 제보를 해요. 제보를 해서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외교부에서는 태국의 정부 당국과 좀 적극적으로 좀 뭐 면접도 하고 만나서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 무려 임 씨가 갇혀 있었던 시간은 무려 지금까지 한 46일 정도 결국 여권 돌려받고 무사히 귀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답답하다. 아니, 근데 그나마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인데 사실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겁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밖에 나오면 괜히 또 현지인이랑 부딪힐까 봐 나오지는 못하고 주로 이제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해. 아니 근데 CCTV도 뭐 정확하게 어디 있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면 뭐 합의를 보면서 돈을 좀 어떻게 좀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목적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고요. 요 그 주인, 그 태국인 A 씨는 사실 태국 현지 경찰 간부였어요. 간부여서 약간 이제 텃세죠. 텃세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 씨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 핸드폰 보면 사진이 한국인인지 태국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국 사람 건지 알고 가져가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 씨는 본인은 한 번도 핸드폰을 화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좀 상반된 좀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즐거운 얘기는 없어요? 2000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MCMO하고 이제 프로듀싱 계약을 하고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왔다 갔다 자주 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먼저 심사를 받고 계신 어머님, 한국 분이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영어를 너무 못 하시니까 네. 제가 가서 여기 며칠 있으실 거예요? 며칠 있을 거랍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통역을. 이걸 해드린 거예요. 갑자기 그 심사하시는 분이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 절로 가. 거길 갔더니 이제 막 영어로 막 뭐라 그러는데 아예 큰일 났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나 그냥 놀러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가방을 딱 열었는데 계약서가 하나 딱 있는 영문 계약서가 있는데 이미 도장 다 찍힌 거. 근데 MC 해머한테 뭐 프로듀싱비로 얼마를 송금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넌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온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놀러 왔다 그랬어. 옷을 벗으래요.
힙합 가수들은 다 타투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타투 딱 보는 순간 너 똑바로 얘기해. 너 갱스터지.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한국의 래퍼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국 그 분을 좀 모셔달라. 그때 이제 오셨어요, 한국 담당이. 그래서 저를 당연히 알아보시고 이상민 씨인데 한국에서 가수고 문제 없으신 분이니까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 외국 가서 예전에 뭐 어떤 연예인도 또 괌에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억류 디바잖아요, 당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니 왜 굳이 어떤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왜 실명을 얘기하시는 근데 거예요? 뭐 제 식구니까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날씨도 풀렸고 봄이 돼서 본격적인 해외여행도 다닐 시즌이 됐는데요. 1인당 600불입니다. 관세가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초과했을 시 유럽에서 산 물건은 유럽과 우리나라 FTA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진 신고만 하시면 저렴한 관세만 물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제대로 하시고 쇼핑 편하게 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